월급으로 모은 1,000만 원, 이 1,000만 원으로 1억 4천만 원 벌기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제 후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투자자 아마로네입니다. 지금까지 블로그 통해서 부동산 관련된 투자 정보들을 포스팅했었는데요. 이제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어서 좀 더 좋은 컨텐츠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는 채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가 블로그 운영하고 그리고 컨설팅 같은 거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바로 이건데요. 뭘까요? 바로 땡땡 지역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일반인 분들이 매일 부동산 시세를 보지는 않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야겠다고 마음먹을 때는 대부분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입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올 때는 아니라고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지금 서울을 예로 들면 34평 기준 중위가격이 8억을 이미 돌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4평이죠. 이거를 8억 주고 구매한다면 결국에 LTV 40% 혹은 일정 소득 범위 이내라면 50%까지 가능한데요. 그냥 차치해서 50%가 가능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 돈 4억, 그리고 대출 4억, 이렇게 해서 8억을 만들어가지고 집을 사죠. 근데 이 4억을 가지고 내가 100% 수익을 보려면 얘가 4억이 더 올라야 합니다. 근데 이 8억짜리 아파트는 사실 5년, 아니에요. 3년 전만 하더라도 한 6억도 안 했을 거예요. 5억에서 6억 사이였을 겁니다. 이 아파트가 12억까지 가는 거는 제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여요. 어쨌든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는 타이밍상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조급해 하신 이유는 수도권의 상승장이 13년부터 굉장히 7년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승전 서울, 무조건 서울이 정답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좀 더 다양하고 좀 열린 투자를 못하는 것이 더 큰 수익을 못 보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투자는 항상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도권 시장이 상승한다고 맹신하기보다는 차라리 좀 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선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긴 하는데요. 뭐가 비싼 거고 싼 건지 그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하시는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전 시세 대비 30% 이상 올랐다면 그거는 그냥 투자 대상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17년 초반에는 4억 1천만 원 하던 것이 최근에는 5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3년 동안 39%가 상승한 셈인데 약 40%죠. 이런 것들은 투자해서 빼는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5억 7천만 원을 지나서 6억 7억까지도 갈 수는 있지만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매도 전략을 항상 같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빼는 게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 지방 투자를 복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상황을 좀 이해하시려면 미분양 추이를 보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19년 초반에는 미분양 세대가 6만 3천 세대로 조금 있는 편이었지만 최근에는 4만 3천 세대까지 줄어들면서 약 32%가 감소하였습니다. 해당 지역도 마찬가지로 수급상으로 굉장히 유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19년도 초반만 해도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부동산은 일단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하락론이 굉장히 팽배했었고 투자는 서울이다 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단지 역시 비슷한 분위기였는데요. 그 단지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이고 그리고 1군 브랜드 신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평당 1,000만 원도 안 되는 시세 그리고 금매들도 간간히 속출하였습니다. 여기 안 보이는데 금매라고 썼습니다. 근데 저는 투자금이 사실 대부분 다른 지역에 묶여 있어서
유동자금은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큰 금액이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시세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를 진행하려면 두 가지 미션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투자금을 확보하는 것, 두 번째는 저가 매물을 싼 값에 탐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금을 확보하는 건 결국 신용대출을 이용했습니다. 8천만 원 정도의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제 연봉을 넘는 금액이어서 이율은 다소 높은 5.5%였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계산해보면 연에 440만원, 월에는 37만원으로 당시 제 상황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서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가 매물을 탐색하는 거였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당시 시세가 한 3억 2천에서 3천, 그리고 전세는 2억 1천에서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투자금이 그러면 적어도 1억 1천만 원 정도는 들었는데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매매 시세는 1천만 원 정도를 깎아서 3억 5백만 원에 샀고, 전세는 잔금 기간을 최대한 길게 둬서 2억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7,500만 원의 투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팅한 투자가 결국 어떻게 지금 시세가 형성되었는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시세는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매매가는 5억, 그리고 전세가는 2억 7천에서 8천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호갱노노 어플로 확인했을 때 제가 진입한 19년도 초반에는 매매 시세가 3억 초반대였지만 현재는 5억을 육박하는 매매 시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첫 번째로 4억 8천만 원이라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도했을 때 시세 차익은 1억 7,500만 원 정도가 되고 세후로는 1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제 투자금 8천만 원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수익률은 175%로 1년 치고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좀 더 치사하긴 한데 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 실제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만 투자금으로 쳤을 때 수익률입니다. 동일하게 세후 차익은 1억 4천만 원이지만 투자금이 88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은 1600%라는 굉장히 큰 숫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의 성공 요인을 복기해보면 첫 번째는 저평가 지역을 잘 찾아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레버리지를 잘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저평가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은 항상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투자에도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돼서 좋은 수익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계점도 있는데요. 2회 이상 신용대출을 계속해서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16배에 해당하는 투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저평가 지역을 확인했다고는 했지만 1년 만에 또 상승한다는 것이 확률 게임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운칠기삼이라고 운이 좋았던,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축약이 되는데요. 기회는 언제든 있다는 겁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5대 광역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인데요. 12년부터 20년까지 각각 생활권별로 서로 다른 시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12년부터 16년까지 서울은 조정받다가 반등하는 장이었다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2년 이상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내가 투자처를 찾아다니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을 낼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상승할 건지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아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을 투자처로 범위를 넓히면 충분히 만회해서 향후에 수도권이 그러한 타이밍이 왔을 때 서울에 더 좋은 입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서울을 매수하는 것보다 향후 그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내공이 쌓여서 그리고 타이밍상으로도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그런 기회들을 잡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합니다. 오늘 제 영상이 재밌거나 혹은 도움이 됐다면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